유튜브의 장점은 광고 상품에 따라서는 강제 시청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보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단점은 워낙에 검색량이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돈 주고 내 광고를 진행하는데 내 광고를 보기가 정말 힘들고, 만약에 보려고 한다 그러면 비용이 좀 엄청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팀장 이용수입니다. 오늘은 광고모진들이 고민하시는 어떤 광고가 우리 업체에 잘 맞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좀 달리 요즘은 한 가지 광고 매체로만 광고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네이버 광고에 700만 원,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마케터가 관리를 더 잘하는 쪽이 성과가 좋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관리적인 부분은 AMPM 글로벌의 마케터가 관리하여 모두 최상급의 성과를 낸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네이버 1000만 원 몰빵과 네이버 배너 분산, 어느 쪽이 성과가 더 좋냐 하는 문제의 답은 보통은 분산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모두 광고 성과가 최상급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이버에 1000만 원을 몰빵해도 성과는 잘 나올 겁니다. 다만 네이버의 장단점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분산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고객의 유입량 자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이버 광고보다 배너의 유입 단가가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또한 마케팅 기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재방문이 더 용이해집니다. 재방문이라면 관심은 있었지만 액션이 없었던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고객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재방문 고객들로 인해서 전환도 더 많이 일어나고 한다면 확실히 효과는 좋겠죠. 물론 지금은 배제한 상태지만 두 가지 매체의 관리가 좀 엉성하게 되다 보면 시너지가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관리가 엉망이라면 성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광고 관리 및 성과가 AMPM 글로벌에서 관리하듯이 최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광고가 우리 업체에 가장 잘 맞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럼 우선 어떤 광고, 어떤 매체가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자세한 설명들은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될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파워링크, 장점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니즈가 확실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거를 필요로 할 때 검색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맞춤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매를 한다거나 액션을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높은 확률일 거고요. 그에 반해 단점은 아시다시피 좀 많은 업체들이 이쪽 영역의 광고를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높은 경쟁도가 있습니다. 경쟁이 높다 보니 단가 자체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실 제가 가습기를 만약에 구매를 원해서 가습기를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텍스트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공장에서 쓸 가습기를 찾는데 나오는 게 집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 좀 정보가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장점은 파워링크에서 단점이 됐던 그 내용의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품과 가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률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파워링크처럼 원하는 키워드를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등록된 카테고리에 따라 노출되다 보니까 좀 불친절한 노출 방법이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컨텐츠입니다.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를 갖고 그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병의원이라든가 유학업체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단점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추가 수수료가 붙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컨텐츠 검수를 넣다 보니까 좀 검수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검색입니다. 브랜드 검색의 장점은 신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검색을, 어떤 상품을, 어떤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저런 최상단에 나에 대한 정보가 가득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업체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점은 만약에 저희가 신생업체고 검색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의미 없는 지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바이럴입니다. 바이럴 광고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쌓이면 쌓일수록 정보가 많아 보인다. 이 업체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단점은 좀 너무 많이 익숙해졌죠. 다른 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는 홍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신뢰도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효율 측정이 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은 그보다 검증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아마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 마케팅입니다. 보도 자료라고도 하고요. 일단 장점은 신뢰도 증가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고 거기에서 유지성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검색 광고라든가 파워링크 이런 부분들은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돈을 넣어놓은 그 시간만큼은 광고가 진행이 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없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이럴이나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은 웬만해서 뭐 신문사가 망한다거나 네이버의 기준이 안 돼갖고 신문사가 네이버 쪽에 더 이상 노출이 안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하고 이제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를 좀 더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제 선착순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계속 쌓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습기라는 키워드가 기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송출한 그 시점에서는 잘 노출이 되겠지만은 그 위로 다른 업체들이 하나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첫 페이지에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높은 집중도. 네이버 창을 들어가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화, 게임, 선거, 분양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시간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이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시 점심시간 직전에 11시부터 1시간 동안 피자헛에서 1+1 이벤트를 한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때보다 더 집중돼서 많이 보여질 수가 있고 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은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하고 실질적으로 보는 걸로도 성과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인 클릭률이 좀 낮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입니다. 네트워크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타겟팅 하고 이제 저렴한 단가 하고 높은 노출량을 장점으로 갖고 가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낮은 고객의 니즈 하고 낮은 클릭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니즈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 경우, 물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니즈를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80% 이상의 니즈를 갖고 검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배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사라든가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옆에 배너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선이 그렇게 막 끌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하고 아니면 진짜 내가 관심이 있던 상품이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호기심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니즈 자체가 아까 검색 광고 대비했을 때는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전환으로 이어지는 수치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타겟팅을 통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SNS 광고입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타겟팅이 상당히 잘 됩니다.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디를 이동을 했었고 뭐 쿠키 값을 갖고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여성 의류 쇼핑몰을 갔으니까 이쪽에 좀 관심이 있을 거고, 뭐 계속 여성 관련된 내용을 가면 이 사람은 여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SNS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이다 보니까 가입할 때 이미 정보를 다 넣어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타겟팅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 낮은 입찰가로 유입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저렴한 광고를 원하신다면 이쪽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하고 단점은 글로벌이다 보니까 광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 광고입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영상 광고로 인해서 텍스트 대비 좀 눈에 띄고 하고 광고 상품에 따라서는 강제 시청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보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단점은 워낙에 검색량이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돈 주고 내 광고를 진행하는데 내 광고를 보기가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려고 한다 그러면 비용이 좀 엄청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장점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초창기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느 시간대에 진행을 하느냐, 어떤 호스트가 상품을 관리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변수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의 장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광고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기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저희 홈페이지 am-co.kr로 접속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광고들의 장단점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한테 맞고 이건 좀 애매하고 이건 안 맞겠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몇 가지 믹스를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딩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매체는 광고명에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브랜드 검색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신규 업체의 경우 부검만을 진행하는 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고 매체와 같이 진행한다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브랜드 검색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광고 영역은 아니지만은 자동 완성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피자를 검색하고 하면은 업체명이 나오진 않으죠.
근데 거기서 피자 추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파파존스 피자 추천, 도미노 피자 추천 이런 식으로 상호명이 같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검색어가 검색된 그 상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브랜드 검색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브랜드 검색과 보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가습기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세기원 가습기 원료 활용 전력 반도체 생산법 개발, 사실 이건 저희랑 관련이 없고요. 좀 관심이 있으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복합식 가습기 바이오순 9900UV 6차 완판. 사람들이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이 업체 기사를 봤더니 6차가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합식 바이오순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어떤 가습기길래 6차까지 완판이 됐을까라고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 업체에 대한 통합 검색으로 하시고요. 이 상단에 관련된 상품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상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겠지만은 브랜드 검색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이거는 왜 6차 완판이 됐고 여기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성과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추가로 광고가 더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 브랜드 검색 자체에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금액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본 광고가 생각이 난다면 검색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사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아침에 나오면서 봤더니 주얼리 성형외과 광고를 보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봤던 거를 기억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브랜드 검색이 나와주고 그때 봤던 이미지와 또 다른 이미지,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들을 더 알아보기보다는 이 업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 보고 정보를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은 유튜브랑 이제 부검인데요. 유튜브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브랜딩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클릭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지금 내가 보려고 하던 영상을 계속 이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아까 봤던 그 영상 광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까? 라고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 또 이런 식의 브랜드 검색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하고 SNS랑 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SNS 자체가 좀 흥미 위주의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쭉쭉 살펴보다가 괜찮은 내 광고를 본다 라고 했을 때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던 거 계속 보고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은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이 업체는 이렇다 브랜드 검색으로 노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바이럴 쪽에서는 이제 체험담 같은 경우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험단을 진행했을 때 대표 키워드 가습기다 그러면 대표 키워드로 가습기로 검색을 했을 때 체험단 정보들이 쭉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이미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브랜드 검색이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신뢰도 쪽이 좀 더 많이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딩에 필요한 업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검색의 믹스 예시였었고요. 기본적인 브랜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믹스 구성입니다. 일단 체험단과 쇼핑 검색. 일단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 가격 비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 이 제품이 진짜 쓸만한가? 디자인은, 편리성은, 더 많은 사진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다 넣어놓은 체험단을 검색함으로써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더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검색과 배너, 특히 리마케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같은 경우는 니즈가 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들어왔다가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이 이미지, 텍스트 이것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구매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한 성능에 거기서 가격대 찾으면 좋겠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블로그나 이런 데 가서 또 한번 검색해보고 이 업체는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너,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포탈이라든가 커뮤니티 아니면은 언론 보도, 언론 자료, 기사 이런 거를 볼 때 옆에 나오는 배너가 나오는데 내가 방문했던 이력이 있으면 내 광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품은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서 내가 봤던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구매를 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리타게팅 자체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시고요. 그럴 때는 뭐 상품에 대해서 검색 광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배너로 무작위로 노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유사 타겟팅이라고 해서 우리 업종과 같은 업종들을 진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타겟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최대한의 우리 브랜드를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 생기시고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보셨을 거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리마케팅을 걸어주시면은 리타게팅을 걸어주시게 되면은 판매 전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배너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요 두 개만 진행하시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은 아예 진짜 처음에 우리가 진짜 인지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유입량을 늘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와 사전 마케팅.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마케팅, 뭐 바이럴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상품을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할 거야 라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미리 던져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줘야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뭐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믹스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광고 매체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믹스안만을 이야기 드렸고요. 실제로는 진행할 때는 더 많은 매체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업종에 시너지가 나는 미디어 믹스를 이야기를 드려본다면은 병의원 같은 경우, 특히 뭐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의 이름도 알려야 하고 원장님이 뛰어나신 분인 것도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교통도, 사례도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알려야 하죠. 검색도, SNS도, 배너도, 파워 컨텐츠도, 브랜드 검색도, 보도자료도, 바이럴도 다 필요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 특히나 좀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광고를 다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단 쇼핑 검색 광고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시너지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시는 거겠죠. 왜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애견 사료 같은 경우 애견인이 어디에 좀 많을까요?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SNS 쪽이 좋겠죠. 그럼 SNS에 광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이버 검색,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해야겠죠. 하고 또 애견인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 먹이는 건데 정보 수집도 필수죠. 여기서 바이럴, 보도자료, 신뢰도 높여줘야 되니까요. 진행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서 결정을 하실까요? 이래서 리타게팅이 되는 네트워크 광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고를 보여줘야 하는 곳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일단 AMPM 글로벌에서 이야기 드리는 믹스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 매체만의 믹스는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애견업체의 경우를 봐도 타겟이 필요하고요. 상품이 어떤지, 경쟁도는 어떤지, 뭐 KPI는 어떻게 잡고 갈 건지, 뭐 기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하고 가장 최적화된 믹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광고주분들의 업체에 맞춤 미디어 믹스하는 컨설팅이 받기 원하신다면은 AMPM 글로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광고주님한테 맞는 최적화된 믹스안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